안녕하세요. 원동씨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문제풀이는 저의 일반화학 이론 과정을 수강하는 수험생들이 각 단원별로 이론을 공부한 후, 즉 수업을 듣고 또 각 단원 복습도 하겠죠. 혼자서 복습도 하고 한 다음에 이론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제대로 학습했는지 확인하고 또는 뭐 판단하기 위한 단답형 문제들에 대한 풀이입니다. 어,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는 이 풀이가 모두 필요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죠. 그러면 틀린 문제 위주로 풀이를 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소개를 한다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개념 확인용 문제들로 대부분이 우선 담답형으로 넣어놨고 그다음에 몇몇 추론 문제들만 있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추론 문제는 아니고 좀 개념 확인이니까 담답형이 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난이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계정 확인용이다 보니까 난이도는 좀 쉽게 구성했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쭉쭉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총 일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문제 정도로 구성했는데 대략 한 문제당 한 1분에서 뭐 1분 30, 길어봤자 뭐 2분. 근데 어떤 문제는 뭐 30초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한 40문제 푸는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도 한 60분 정도? 조금 공부한 학생은 1문제 1분 해서 40분 이 정도 안에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난이도 쉽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자만은 절대 금물이었죠. 이 문제만 풀고 시험에 나 여기 있는 문제 잘 풀어. 그러니까 시험에 붙을 거야. 그러니까는 더 이상 문제 연습 안 해도 돼. 자,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기출문제.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 시험에 관련된 기출문제도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보통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 네다섯 번 이상은 반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예상문제 가지고 뭐 단원별 문제풀이 이런 과정도 제가 만들죠. 그런 것도 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현재 합격하려는 그 시험은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그랬으면 개나 소나 다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무튼 자 여러분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여기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도 풀고 단원 문제 풀이도 하고 등등 많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자, 이젠 1번 문제부터, 우선 1장은 원자 구조고요 원자 구조에서 1번 문제부터. 자, 원자 구조는, 보어 이론, 그 다음에 현대 모형의 원자 구조, 즉, 전자 배치 말하는 거죠. 오비탈에서 전자 배치, 그 다음에 전자 배치를 배움으로써, 그 다음은 원자의 주기적 성질, 원자 크기, 이온의 크기, 이온 에너지, 전자 친화도, 그 다음에 또 뭐 전기 음성도 이런 거 크기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는 보호 이론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로 우선 문제를 먼저 볼까요? 수소 기체에서 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즉 수소의 원자 스펙트럼. 라이먼 발머 파션 보호 이론에 관련된 거죠. 이러한 라이먼 발머 파션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불연속적 선 스펙트럼 보인다. 맞죠? 불연속적 선 스펙트럼이라면서 자 이렇게 띠가 있으면 자 특정 파장에서만 이렇게 빛이 방출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띠가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또 좀 간격이 좀 떨어져서 또 역시 또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이런 형태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수소 선 스펙트럼이죠. 자, 그래서 1번 맞았고 그다음에 발머계열 라이먼 발머 파션 해가지고 발머계열하면 얘는 가시광선 라이먼은 UV 발머는 가시광선 파션은 IR 이렇게 이건 암기사항이죠. 외워주셔야 돼요.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n이 2에서 1로 전자전이는 3에서 1로 전자전이보다 짧은 파장을 흡수한다. 자, 볼까요? 이런 걸 풀려면 에너지 준위를 그려놓고 푸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맨 밑에 n은 1, 에너지 얼마인가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k 이완하면서 k 그 다음에
N은 2 하면 얘는 에너지 E2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K. 그 다음에 3에서 1까지 있으니까 3까지. 세 번째는 간격을 좁게 해야 되죠. N은 3 여기 있다면 여기 에너지 E3 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1K. 됐고 그 다음에 2에서 1 요거를 방출하죠. 얼마인가요? 4분의 3 K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그 다음에 3에서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9분의 1K에서 마이너스 9분의 1K에서 마이너스 K까지 가니까 방출된 에너지는 9분의 8K. 누가 더 커요? 에너지는 3에서 1이 더 크죠. 그러면 에너지는 방출된 에너지 델타 E는 3에서 1이 더 크고, 그러면 파장은 더 짧아지게 돼 있죠.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고로 에너지가 더 큰 애가, 에너지 차가 더 큰 애가 짧은 파장. 그러면 누가 더 길다? 앞에 게 더 길다. 뒤에 게 더 짧다. 해야 되는데 뒤에 것보다 앞에 것이 짧다 했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모든 원소와는 다른 독특한 반출 스펙트럼. 자, 원자들마다 원자 스펙트럼은 소위 선 스펙트럼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그래서 4번 역시 맞았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역시 보호 이론에 관련된 문제로. 자, 1s의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다. 방금 위에서 첫 번째 궤도 에너지는 마이너스 K. 이게 바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3.6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이 값은 얼마냐면 이 값은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은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13.6 일렉트론 볼트 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고 하면서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 3.4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8이란 값, 이 값은 마이너스 13.6과 마이너스 3.4 사이 값으로 여기 중간에 준위가 더 이상 없죠. 따라서 1번은 가질 수 없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5는 그 다음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K, 얘가 마이너스 0.85 일렉트론 볼트죠. 자, 이렇게 해서 불연속적이다 해당되는 이들 값만 가능하고 그 중간 값은 가능하지 않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n이 무한대 되면 에너지는 얼마? 에너지는 0이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이상은 방출된 전자, 이온화된 전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연속적이에요. 즉 양수의 값은, 자, 전자가 양수의 값은 모든 값이 다 가능해요. 음수, 핵에 구속되어 있는 것, 즉 원자 속에 있는 전자는 특정 값만 가능하지만 원자 바깥으로 나가는 전자는 어떤 값이든 가능하다. 자, 이런 거 여러분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답이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소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원자량은 2 아니죠? 1이죠? 요 정도는 수소 정도는 원자번호 1번에 원자량 1이다. 이 정도 알아두는 게 좋아했죠.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수소 분자 H2 하면 이때 분자량이 2죠. 아무튼 자, 원자에 대한 얘기니까 분자는 볼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전자배치, 얘는 전자배치가 1s 전자 하나 이와시 돼야 되죠. 그래서 역시 2번 역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홀전자 1s 전자 하나 해서 홀전자로 쓰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상자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반자성이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하나씩 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좀 알고 있자고요. 자, 1에 1 하면 양성자 1개, 그 다음에 중성자 0개에서 최종 질량수 얼마다? 둘을 더한 게 바로 질량수죠. 질량수 1이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소고, 그 다음에 중수소에서 1에 2짜리, 이걸 중수소 D라 말하기도 하죠.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도 하나, 그래서 질량수 2인 거. 이게 바로 중수소. 동위원소죠. 그 다음에 1에 3 해서 이게 삼중수소라고 하면서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둘, 그래서 질량수는 3,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중 자연계는 이것이 가장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보통 그냥 수소하면 바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따라서 각각 한 개씩 동일하게 존재한다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하려면 중수소가 이와 같이 된다. 중수소로 명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4번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위원소로 중수소와 삼중수소 존재한다. 딱 맞았네요. 그렇죠? 이중 삼중수소. 얘는 방사성 또 동위원소죠. 방사성 동위원소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답은 5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어느 한 원자의 주양자 수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존재하는 전자 괴담수는 하면 ES와 EP가 존재하죠. 따라서 답은 1번. 뭐 간단한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양자수 세트 중 허용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하고 있어요. 자, 현재 n은 얘는 1, 2, 3, 4 다 가능한 거고 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가능한 거고요. L 값은 죄송해요. ML 값은 자기 양자수인 ML 값은 -L부터 시작해서 L까지 가능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오직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만. 자, 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1번 바로 틀렸죠? 이거 3이 불가. 자, 그 다음에 2번 3, 1까지 맞았는데 ML은 어떻게만 가능한 거예요? -1, 0, 1 이렇게 가능하죠? L이 1이니까. 그래서 역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4와 0까지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ML 값은 이렇게 L 값이 0이니까 ML 값은 0 하나만 가능하죠? 역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5와 3 여기까지 가능하죠? n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ML 값은 -3부터 3까지 가능하네요. 그래서 4번의 답. 얘는 누굴까요? L 값이 0, 1, 2, 3, 4 갈 때 S, P, D, F, G 하면 얘는 OF네요. 그쵸? OF, 오비탈. 자, 그 다음에 5번. n이 3이니까 L 값은 0부터 0, 1, 2까지만 가능. 3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4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는 어떤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래요. 자, 그러면서 1s2, 2s2, 2p6 여기까지 10개의 전자, 그 다음에 3s2, 3p4 하면서 총 16개의 전자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16번 원자이며 16번이 바로 누구죠? 황이죠, 황. 이 원자는 황 원자였네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원자가 전자는 하면 바닥 상태의 최외곽 전자수. 이게 바로 원자가 전자죠. 그러면 원자가 전자 몇 개? 4개가 아니라 6개 해야 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홀 전자는 6개다. 자, 3s의 전자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만 볼게요. 그 다음에 3p의 전자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으면서 홀전자 몇 개? 홀전자 2개 있어야 되겠죠? 6개 아니라 2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자. 현재는 중성자 18개인지 몇 개인지 우리 몰라요. 왜? 여기 질량수. 질량수를 알려줘야 되는데 질량수 정보 없죠. 그쵸? 현재 문제는 질량수 정보가 없어요. 질량수가 얼마다 이 정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성자 수는 알 수 없다. 알았죠? 그래서 틀렸다. 보통은 황 같은 경우 질량수 여기가 32예요. 그러면 이 정보에 의하면 중성자 보통 즉 주로 존재하는 자연계 주로 존재하는 놈의 중성자 수는 몇 개? 16개가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18개는 또 아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산소조 원자죠. 산소 바로 밑에가 황. 따라서 마이너스 이가가 되기 쉽다. S-이가가 되기 쉽다. 그래야 옥텟 규칙. 여기 전자 2개 얻어서 즉 여기 전자 외부에서 하나 둘 이렇게 얻어서 마이너스 이가 되면 옥텟 규칙 만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가 쉽다.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원소 중 상자성을 찾으래요. 즉, 홀전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베릴륨은 4번 원자로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여기까지 꽉 차 있네요. 그러면 홀전자 없다, 반자성. 자, 두 번째 2번 헬륨이죠. 헬륨은 1s 전자 2개 하면서 꽉 차 있죠.
반자성. 자, 그 다음에 아르곤. 아르곤은 18번 원자죠. 아르곤은 전자 배치가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여기까지 꽉 찼고요. 3s 2개, 3p, 6 하면서 여기도 꽉 찼고요. 따라서 홀전자 전혀 없다. 반자성. 자, 그런데 탄소 6번 원자 탄소는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의 전자 4개 하면서 여기 4개. 죄송해요. 2p 전자 4개가 아니라 2p 전자 2개죠. 그러면서 신났어. 그냥 신나서 막 썼어. 자, 그러면서 2p2 하면서 2p가 축퇴된 게 에너지 똑같은 오비탈 3개 있으면 이게 전자 몇 개 있다? 이렇게 2개 있다. 따라서 홀 전자 2개나 했으니까 얘는 상자성 맞았네요. 그리고 홀 전자 수 늘수록 자기적 성질 증가한다. 상자성은 자세히 끌려가는 놈이죠. 그러면서 홀 전자 수 많을수록 자기적 성질 또 증가한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서 자, 4번 답이고요. 마지막 12번이 마그네슘 하면 1에서 전자 2개, 2에서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하면서 꽉 찼고요. 또 3s 2 하면서 여기도 꽉 찼고. 따라서 홀전자 없다. 반자성. 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원자 번호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각 원자로 몇 번이다 이렇게 알려주긴 하는데 그래도 20번까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우자고요. 이거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외우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7번의 답은 4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K 플러스와 등전자. 자, K 플러스랑 전자수 똑같은 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그러면서 K는 얘는 몇 번 원자냐면 19번 원자. 그런데 플러스래요. 그러면 전자 몇 개 있겠어요? 18개 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중 18개 전자 갖고 있는 거 찾아라 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F-부터 보면 얘는 9번 원자로서 전자 하나 더 얻으면 10개 전자를 가지고 있다.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L은 17번 원자로 CL-래요. 그러면 17개 원래 갖고 있는 거에 전자를 더 얻었으니까 18개 전자 맞았네요. 자,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12번 마그네슘 있죠? 거기서 플러스 이가래요. 원래는 12개 전자 갖고 있었는데 플러스 이가 되면서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10개 전자. 따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8번 원자죠. 마이너스 이가하면 역시 10개의 전자. 그 다음에 13번 알루미늄 플러스 3가래요. 원래는 13개인데 플러스 3 하면서 전자 3개를 얻으니까 10개의 전자 해서 5번 역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주기표에 제시된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주기표에 관련된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원자의 주기소 성질도 시작되네요. 첫 번째 정김성도. 정김성도는 F가 CL보다 크죠. 그쵸? 정김성도 크기 순하면 할로겐 쪽 F, 그 다음에 CL.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그 다음에 Br, 그 다음에 I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F와 CL 사이에 산소가 껴있고 CL과 Br 사이에 질소가 껴있고 그 다음에 I 뒤에 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도 좀 많이 외우는 거긴 한데, 여러분은 적어도 어디까지는, I까지는 외우자고 했죠. I까지는 외우자. 자, 이렇게 해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탄소의 전자 배치. 아까 우리 한번 나왔었죠? 여기 있네요, 여기 1s2, 2s2, 2p2 해서, 자, 2p3가 아니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네온의 체외각 전자수. 체외각 전자수 몇 개니 하고 있어요. 자, 네온 10번 네온은 전자 배치가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하면서 체외각은 2s와 2p. 여기가 체외각 전자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 몇 개? 8개. 이죠. 자,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 몇 개니?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니? 물으면 몇 개라 대답해야 돼요? 0개라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활성 기체를 영족 기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3번 10개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 Na 플러스와 F의 사이즈 묻고 있네요. 자, Na 플러스. 자, 4번에서 Na 플러스하고 11번 Na 플러스하고 9번 F 마이너스. 자, 둘 다
등전자 이온이죠. 10개의 전자 갖고 있는 등전자 이온. 거기서 양이온 됐고 음이온 됐다. 음이온 되면 전자 반발에 의해서 사이즈 커진다. 그 다음에 양이온 되고 그 다음에 또 11번 유액적으로도 크죠. 그러면 사이즈는 작아지게 돼 있더라 하면서 F마이너스가 더 크다. 그래서 등전자에서 사이즈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편해요. 그냥 위에 있는 전하가 작아질수록 작아질수록 또는 전하가 커질수록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커질수록 사이즈는 작아진다. 전하가 음전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갈수록 사이즈는 커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풀 수도 있죠. 단 전자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즉 껍질수가 전자 껍질수와 동일한 거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Na 플러스가 더 작다. 4번이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한 개의 비공유전산성을 갖고 있다. 자, 우리 물 분자 워낙 유명한 거니까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구분형 분자로 이와 생겼죠? 따라서 비공유전자성 한 쌍, 두 쌍, 한 개 아니라 두 쌍의 두 개의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틀렸다. 됐네요.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어떤 입자들, 몇 가지 입자들의 양성자수, 전자수, 그 다음에 질량수. 양성자수 이게 바로 원자 번호 Z니까 그러면 바로 A부터 E까지 무슨 원자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수랑 비교해서 이온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부터 보면 양성자는 하나.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얘는 수소란 얘기죠. 1번 수소. 그런데 전자를 다 잃었네요. 그러면 플러스 질량수 1 됐고 H 플러스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성자 8. 그러면 얘는 누구란 얘기예요? 얘는 바로 8번 산소란 얘기죠. 그런데 전자 두 개나 얻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자, 질량수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C는 원자 번호 11번이죠. 그럼 얘는 누구란 얘기예요? 얘는 11번 소듐이다. 그 다음에 질량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똑같다. 그러면 중성원자. 그 다음에 D는 양성자 전자수 똑같으니까 우선 중성에. 그 다음에 16번. 그렇다면 얘는 누군가요? 얘는 16번 황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19번 양성자 중성자 똑같은 것이 중성원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군가요? 얘는 19번인 포타슘이죠. 자, 이렇게 해서 A부터 E까지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라면서 첫 번째 5개 입자는 모두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자,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면 되죠. 그러면 A는 질량수 1, 양성자 1 하면 중성자 제로네요. 그쵸? 그러면 모두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B는 8개 있죠? C는 12개, D는 몇 개? 16개, E는 또 몇 개인가요? 얘는 20개. A 수소만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중성자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D는 양이온 되기 쉽고 C는 음이온 되기 쉽다. 자, D는 얘는 황이니까 산소주 원자니까 S마스가가 되기 쉬운 거고, 얘는 일족 알칼리 금속이니까 K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죠. 그 다음에 C 역시 일족 원자니까 Na 플러스가 되기 쉽다 하면서 D는 양이온 아니죠, 음이온이고 C는 소듐이니까 양이온 되기 쉬운 거죠. 둘 다 뒤집혔네요. 그 다음에 3번 C와 E는 바닥 상태에서 같은 원자과 전자수 갖고 있다. 자, C 소듐 일족 원자. 그 다음에 D도 역시 그 다음에 E 역시 일족 원자 알칼리 금속. 둘 다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죠. 그래서 같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B는 플러스 이가 이온 상태다. 마이너스 이가였죠? 마이너스 이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리튬, 포타슘, 칼슘, 탄소, 산소, 불소, 이들의 1차 이온에너지 여러 원자들 묻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패턴을 공부한 거 있죠?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껍질 바뀐다. 하면서 여기서 또 다시 또 한 번 증가, 한 번 증가,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또 시작되겠죠? 그러면서 현재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줄 보고 해보자고요. 얘가 3번 리튬이라 잡으면 포타슘 K는 여기 19번 K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11번 소듐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쭉 간 다음에 또 뚝 떨어진 다음에 여기쯤에 19번 포타슘이 있는 거죠. 포타슘은 리튬보다도 훨씬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같은 족.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온에너지 작아진다에 의해서 리튬이 더 커야 되죠. 그 다음에 탄소는 3번, 4번, 5번, 6번. 요게 6번 탄소, 7번, 8번 산소, 그 다음에 9번 불소. 자, 그러면 제일 큰 게 누군가요? 그러면 제일 큰 거는 불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요? 탄소보다 산소죠. 그렇죠. 탄소보다 산소.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떨어져도 앞에 거 탄소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산소. 그 다음에가 탄소, 그 다음에가 리튬,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누구다? 포타슘이 제일 작다 하면서 포타슘이 첫 번째, 리튬, 탄소, 산소, 불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풀면 금방 풀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얘는 원자 오비탈에 관련된 문제네요. 하나는 보어 이론이고 앞에 그림은 보어 이론이고 뒤에 거는 현대 모형의 오비탈의 모양에 대한 거. 자, 우선 문제 먼저 읽어볼까요? 가는 수소 원자의 주영자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보어 이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자전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전자전이 A는 2에서 1로, B는 4에서 2로, A는 라이만 계열로 UV, B는 발머 계열로 비저블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수소 원자에서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1s부터 2s, 2p까지. 1s는 방사마디 없으니까 유아 방사마디 없는 거 이렇게 나온 건 맞았고, 그 다음에 ES는 방사마디 하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EP는 또 역시 방사마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맞게 나와 있네요. 잘. 자, 이렇게 1S, 2S, EP까지 제대로 잘 지시해줬고, 그런 다음 옳은 걸 골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가에서 A는 얘는 뭐였죠? 2에서 1로의 전자전이. 그러면서 2p 오비탈 전자가 1s 오비탈로의 전자전이와 같다. 맞죠? 그렇죠? 2p n이 2고 1s는 n이 1인 거니까 같은 거죠. 수소에서는 1s 그 다음에 2s 2p 에너지가 같은 값은 똑같죠? 이게 보어 이론에서의 첫 번째 n은 1, n은 2, n은 1, n은 2 일치해요. 에너지 E1 또 마이너스 K. 얘는 E2 하면서 마이너스 4분의 1 K 하면서 수소 원자는 보어 이론과 현대 모형이 일치해요. 알았죠? 보어 이론이 그러니까 틀린 거는 무조건 틀렸다는 아닌 거예요. 아셨죠? 수소 원자만 설명할 수 있다. 이것뿐이지.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그래서 기업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전자 존재 확률이 최대인 거리는 자 1s 같은 전자 확률 최대 바로 이 꼭지점 지점 바로 여기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2p는 여기가 최대겠죠? 그 다음에 2s는 여기가 최대. 그러면 제일 먼 게 누구예요? 2s가 제일 머네. 그치? 2s가 2p보다 더 멀다. 2s가 2p보다 크다. 니은번 맞았어요. 디귿번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에너지 준위 차이는 B의 에너지 크기와 같다. 현재 B는 4에서 2로 전자전이 4에서 1호의 전자전이 이면서 이거랑 전혀 관계 없죠. 그리고 수소에선 ES와 EP가 에너지 뭐예요? 둘이 동일한 거죠. 이렇게 동일한 거니까 자 에너지 차 있지도 않죠. 아예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방사선 확률 분포 그림 나와 있고 모양이 또 나와 있으면서 이들 오비탈이 누군지 알아낸 다음 그런 다음에 답을 하라. 그런 문제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간을 봤더니 간은 구형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S 오비탈이죠. 그쵸? L은 현재 0인 놈. 거기에 지금 방사선 확률 분포 그림을 봤더니 방사마디가 몇 개요? 방사마디가 0개. 방사마디 얘는 n-l-1한 것이 바로 방사선 마디수인데 자 방금 밑에 거 구형이라는 걸로 l 값이 0이라는 거 알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사마디 0이 나오려면 얘가 최종 0이 나오려면 n 값 얼마? 1이 돼야겠죠.
그러면 가는 누구다? 얘는 1s 오비탈이네요. 1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우선 이게 무슨 오비탈인가요? p죠. 따라서 l은 1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그림 가지고 방사상 마디. 방사상 마디 수는 몇 개인가요? 여기 하나 있다. 방사마디 하나죠? 이것은 또 n-l-1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현재 l 값은 얼마? 1. 그렇다면 n 값은 얼마야 돼요? n 값은 얼마이어야 방사마디 하나인 거죠? n 값은 바로 3이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누구였던 거예요? 얘는 3p 오이타이네요. 3p.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는 수소에서의 오비탈이 1s와 3p 이렇게 된 거였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문제 읽었고,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가는 1s 요건 맞았네요. 그 다음에 나는 2p가 아니라 3p였죠. 방사마디가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3p였어요. 틀렸고요. 니은번 거리 A보다 B가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A는 1S에서의 거리고 B는 세 번째 껍질에 대한 거니까 B가 한참 멀겠죠, 그쵸? 요 그림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현재 이거는 상대적 크기로 요 B와 A가 똑같다. 그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요게 지금 이제 A에 관련돼 있는 거고 이렇게가 바로 B와 관련된 거니까 B가 훨씬 더 멀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니은번 B가 더 크다 맞았고요. 마지막 디귿번 나는 방사마디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XY 평면 각마디 또 한 개. 그래서 마디는 총 몇 개? 두 개 있다. 맞았네요. 또는 주양자 수가 3이니까 마디 총수는 몇 개? n-1 해서 두 개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까요? 자, 14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산소의 바닥 상태를 포함하여 여러 전자 배치래요. 우선 산소는 8번 원자로 우리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한다면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의 전자 4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1s,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1s인 것 같고, 요게 2s인 것 같고, 얘가 2p인 것 같죠? 그쵸? 에너지 이렇게 3개 묶어져 있고, 하나 있는 거 보니까 1s, 2s, 2p. 그러면서 가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그 다음에 훈투의 법칙도 잘 맞춰놓고 있으니까 가는 얘는 바닥 상태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로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일 벌어졌어요? 여기 있는 전자나가 위로 이렇게 전자전이에서 여기 있던 전자나가 이렇게 지금 전자전이 된 거예요. 지금 전자전이 일어나 있죠. 그럼 얘는 무엇이다? 얘는 들뜬 상태다. 자, 무슨 법칙을 만족하지 않고 있네요. 아래 꽉 채우지도 않고 위로 올라갔다. 바로 뭐예요? 사키 원리, 즉 축조 원리. 아우프버 법칙은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알았죠. 그래서 들뜬 상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 같은 경우 1s2, 2s2, 2p에서 여기 훈투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자, 훈투의 법칙 만족하지 않고 우선 반을 채운 다음에 짝을 지어라. 해야 되는데 지금 빈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짝을 짓고 있죠. 그러면 얘는 다는 훈투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다? 역시 들뜬 상태다. 들뜬 상태예요. 지금 파울레 베타 원리는 만족했기 때문에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 배치는 우선 가능한 전자 배치.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가 누구인지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에 기업부터 가보다 나의 에너지가 더 낮다. 바닥 상태 에너지 제일 낮고 들뜬 상태들은 에너지 다 높아야 되죠. 따라서 반대로 되어 있죠. 가가 제일 낮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다는 파울레 베타 원리에 의하면 불가나. 자, 훈투의 법칙 만족하지 않고 있다 했었죠. 파울레 베타 원리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들뜬 상태다. 훈투의 법칙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파울레 베타 원리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번 바닥 상태 산소 원자는 상자성이다. 그러네요. 그쵸? 홀 전자 2개나 있으니까 상자성이다.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다음은 두 화학종 중에 더 큰 화학종을 바르게 나타난 것은 하면서 질소부터 지금 뭐 여러 개 원자들 원자 번호 다 알려주면서 지금 나왔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질소 7번 원자죠. 3가의 F-9번. 둘 다 10개의 전자 갖고 있는 등전자. 그러면 전화가 크면 클수록 사이즈 작아진다. 반대라면 사이즈 커진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1번 틀렸네 바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번 Cu 플러스 이가 29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그네슘 플러스 이가. 자, Cu 플러스 이가부터 마그네슘 12번. 얘가 좀 쉬우니까 얘를 먼저 해볼까요? 얘는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그 다음에 3s 전자 2개 있다가 요 전자 그대로 다 잃은 거. 그럼 껍질 2개짜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리 플러스 이가 하면서 구리는 29번 하면서 얘는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3s 전자 2개, 3p의 전자 6개, 여기까지 18개 전자, 그 다음에 4s 하나, 3d의 전자 10개. 이러한 특이한 전자 배치 갖는 애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이가 하면 플러스 이가 되면 4s 전자 다 잃고요. 3D 전자 여기 9개. 이렇게 되면서 껍질 어디까지 있어요? 세 번째 껍질까지 갖고 있네요. 그러면 사이즈 누가 더 커야 되겠어요? 마그네슘은 껍질 2개, 구리는 껍질 3개니까 구리 플러스 이가가 사이즈 더 크다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그러면서 구리 플러스 이가 더 크다. 2번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철 플러스 이가와 철 플러스 3가.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우선 전자 배치 보면 자, 이가 둘 다 26번이죠. 그러면서 우선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 2개, 3d의 전자 6개. 이게 우선 철인데 여기서 플러스 이가래요. 그러면 플러스 이가 되면 그러면 4s 전자 잃고요. 그 다음에 3D만 6개 남은 거. 자, 이게 철 플러스 이가고요. 그 다음에 철 플러스 3가는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에 2개, 3D의 전자 6개에서 우선 먼저 여기 2개 잃고요. 또 하나 더 잃어야 되니까 여기 더 잃고 나면 여기 최종 몇 개? 여기 5개. 그러면서 껍질, 세 번째 껍질, 전자 껍질 3개. 껍질 3개다. 얘도 역시 3개다. 껍질 동일하죠. 그 다음에 껍질 동일하면 우린 그 다음 뭘 했죠? 껍질수 동일하면 그 다음에는 원자번호 증가할 때 유액전화 증가해서 사이즈 작아진다 하는데 원자번호가 또 26번 똑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 전화 보는 거예요. 전화가 크면 클수록 전화가 크면 클수록 뭐 했죠? 사이즈 작아졌었죠. 그래서 따라서 철 플러스 이가가 더 크다 이렇게요. 알았죠? 좀 어려운 거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철 플러스 이가가 더 크다 해야 되는데 플러스 3가 더 크다 해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금방 나오죠. 포타슘 하면 자, 포타슘과 리튬 얘는 같은 조 원자죠. 리튬 그 다음에 소듐 그 다음에 포타슘. 자, 플러스 1가 되면서 껍질 1개, 플러스 1가 되면서 껍질 소듐 플러스 하면 저 껍질 2개 되고 포타슘 플러스 1가 되면 껍질 3개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 더 커야 돼? K 플러스 더 커야 되죠, 당연히. 자,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P 플러스 3가와 질소만 3가. 자, 질소와 인은 같은 족 원자죠? 같은 질소족 원자. 그래서 똑같이 말 3가 됐대요. 그러면 전자 껍질 수에 의해서 질소만 3가보다 인만 3가 더 커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역시 틀렸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까요? 자, 16번 문제는 사주기 전이금속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래요. 바닥 상태, 중성이면서 바닥 상태를 나타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 누군가요? 24번 크롬이죠. 나는 누군가요? 나는 전자, 여기 아르곤까지 18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7개 전자 더 있으니까 얘는 25번 망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누군가요? 여기까지가 18개, 아르곤 18개, 여기까지는 20개, 28개의 니켈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누군가요? 현재 18개, 19개, 29개.
그래서 29번 구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가 누군지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에 뭐 특별한 얘기 더 이상 없죠? 그러면 바로 보기로 와서 기업부터 가나는 모두 원자과 전자가 동일하다. 자,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자, 체외각 전자 수만 보는 거죠? 한 개고요. 얘는 여기 두 개고요. 또 두 개, 그쵸? 마지막 구리는 역시 한 개. 그래서 가와 나 한 개, 두 개로 원자과 전자수 동일하지 않죠? 동일치 않다. 가와 나가, 나와 다가 이렇게 같은 거죠.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번 가부터 라까지의 존재하는 홀전자의 총수는 몇 개니 하고 있어요. 자, 가부터 요거 조심해야 되는 놈인데 요거 주의할 놈이에요. 주의.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적 있죠? 현재 4S의 전자 하나 그리고 3D의 전자 5개 하면서 얘는 홀전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홀전자가 6개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망가는 4S 전자 꽉 차. 4S2 하면서 꽉 찼고, 그 다음에 3D 전자 5개. 했으니까 여기 몇 개? 3D 위에 거랑 똑같은 형태로 되면서 그림 그리도록 하죠. 4S는 꽉 찼고요. 그 다음에 3D 5개는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서 홀전자 몇 개? 5개. 그 다음에 니켈은 4S 꽉 찼고요. 그 다음에 3D 5개 있는 것에 전자 8개 이렇게 채우고 나면 홀전자 몇 개 있다? 홀전자 2개. 그 다음에 구리는 4S 전자 하나, 그 다음에 3D에는 전자 10개면서 꽉 차 있죠? 이런 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4S 있는 걸로 한 개. 그럼 다 더하면 몇 개? 다 더하면 이게 8개, 8개, 6개 합치면 14개. 14개 다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나금속이 전자 1호 플러스 이가되면 전자 배치 뭐가 되냐? 요 망간 플러스 이가되면 요 4S 전자만 이뤄야 되죠? 그러면 4S 2개 빼고 3D 전자 5개 되는데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구리 플러스 이가 전자 배치해서 쌍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전자수 몇 개냐? 자, 구리 29번이죠. 그러면서 우선 구리는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 전자 하나, 3D의 전자 10개. 자, 이게 구리인데 플러스 2가 됐대요. 그러면 4S 먼저 다 잃고요. 3D 전자 하나 더 잃어서 3D에 9개. 그러면 3D 오비탈 5개 에너지 똑같은 축퇴된 d 오비탈 5개 있는 거에 9개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하면 홀전자 몇 개? 홀전자 1개 하면서 만족하는 건 누군가요? 바로 1번밖에 없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2, 3주기 원자들의 등전자 이온이래요. 그러면서 산소 마이너스 이가 8번 원자죠. 거기서 마이너스 이가니까 전자 10개. 그럼 나머지도 전부 다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겠네요. 등전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껍질 2개로 동일한 상태. 자, 8번, 9번, 11번, 12번 원자번호 써놓읍시다. 자, 그런 다음 기업부터 전자 배치 뭐니? 10개 전자니까 1에서 전자 2개, 2에서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되겠죠? 그러면서 기업번 맞았고 니은번 사이즈 어떻게 되나요? 전화가 클수록 사이즈 작아진다에 의해서 산소 마이너스 이가가 제일 크고 F 마이너스 Na 플러스일까 그 다음 Mg 플러스 이가 이런 순서가 돼야겠죠? 그러면 제일 큰 거는 Mg 플러스 이가가 아니라 산소 마이너스 이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이온 에너지는 사이즈랑 반대다. 뭐, 또는 전하가 클수록 커진다. 즉, 마그네슘 플러스 이가의 이온 에너지면 얘는 3차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고, 소듐은 2차 이온 에너지인 거고, F-마이너스 1차.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 이온 에너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온 에너지는 무조건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가 크게 증가하죠. 따라서 전하가 클수록 결과적으로 자, 이온 에너지 커진다. 또 등전자, 잎이 똑같은 거 잃고 하니까 뭐 유액전화 갖고도 얼마나 줄에 예상할 수 있죠. 마그네슘 플러스가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귿번 맞았다 하면서 얘는 별표까지 좀 해주시면서 자, 디귿번 맞으니까 답은 기억과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해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억번. 음이온의 반경은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맞죠? 음이온 되면 전자 반발 때문에 항상 커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쪽에서 원자보다 증가수록 이온 반지름은 커진다. 자, 예를 들어서 리튬, 소듐, 포타슘, 중성원자도 이렇게 되고요. 양이온이 된다 하더라도 껍질수가 계속 아래로 갈수록 아래로 간다는 게 원자보다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온 반지름 또 역시 껍질수 증가니까 증가한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증가수록 이온 반지름은 줄어든다. 자, 우리 같은 주기 하면서 리튬, 이거 지워놓고, 리튬부터,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하면서 리튬 플러스, 베릴륨 플러스 이가 하면은 사이즈 뭐 해야 돼요? 사이즈 작아지는 거죠, 그쵸? 작아진다. 붕소도 플러스 3가가 우선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역시 또 등전자, 껍질, 이게들 전부 다, 탄소도 플러스 4가까지 된다 플러스 4가가 된다 해보죠. 그러면 이들 전부 다 1s 전자 2개 하면서 껍질 수는 1개. 따라서 사이즈 전하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질소부터는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 하면서 얘는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 전자 6개. 껍질 수가 더 많죠. 그러면 사이즈 뭐 해야 돼요? 얘보다 한참 크게 위에. 그 다음에 질소 마이너스 3가가 제일 크고 산소 마이너스 2가, F 마이너스 1가 이러한 순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작아지다가 갑자기 크게 확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보다 증가할수록 그냥 단순히 줄어든다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주의해야 돼요. 주의. 단순히 여기 생각하고 작아진 거 맞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또는 요 뒷부분만 보고 작아진 거 맞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 부원 모형으로 현재 원자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A부터 오면 플러스 3가에 전자 3개 있으니까 얘는 3번 리튬 중성원자네요.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8 하면 8번 산소죠. 거기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성원자네요. 그 다음에 C는 10번 네온이에요. 거기서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성 원자네요. 그 다음에 D 11번이니까 소듐이고요. 11번 소듐에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전자 10개 여기 앞에 C랑 똑같은 부분에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중성원자. 전부 다 중성원자였네요. 그런 다음 첫 번째 기억번 음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하면서 B-2가 하면 산소 -2가 말하죠. 그 다음에 D 플러스일까 하면 Na 플러스일까. 둘 다 전자 10개 등전자. 그러면 사이즈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음이온이 더 커야 되죠. 따라서 뒤집혀야 되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A와 P가 결합하면 이온성 고체 A2B가 만들어진다. 자, A는 양이온 되면 리튬 플러스 되는 거고요. B는 산소 마이너스 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일가 마이너스 이가니까 리튬 2개 산소 하나 있어야 그래야 전체 전하 제로인 이온성 고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2B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1차 이온해제가 가장 작은 거 1차 이온해제는 현재 같은 축이죠. 그러면 경향성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하면서 여기가 3번 리튬,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산소, 그 다음에 9번, 10번 네온이고요. 그 다음에 소듐 뚝 떨어져야 되죠. 뚝 떨어져서 여기가 11번 소듐.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누군가요? 이온해제 제일 작은 거는 바로 소듐. 즉 소듐이 누구였죠? D였죠. 그럼 A가 아니라 D다.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됐죠? 자, 21번. 이온해제 가장 작은 거. 그러면 방금 한 대로 하면 자, 소듐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증가하면서 마그네슘. 요게 12번 마그네슘.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은 중복되는 문제네요. 소듐이죠. 소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는 2주기, 3주기 원자들이 쭉 다 나와 있네요. 여기서 2차 이온에즈 가장 큰 거 찾아라 하고 있어요. 그럼 2차 이온에즈. 우선 1차는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이렇게 되다가 2차 하면, 2차 하면 한 칸 밀린 거죠. 배율륨부터 시작이다 하면서 소듐이 저 위에서 뚝 떨어져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소듐이래. 11. 소듐이 아니라 3번 리튬. 3번 리튬이 뚝 떨어진 다음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 제일 커야 되죠. 리튬이다 해서 기억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질소와 산소 이온에즈 비와 붕소와 배율륨. 자, 1차 이온에즈니까 요게 좀 지워놓고, 아까 거 지워놓고, 여기서 리튬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까지 해놓고 현재 질소와 산소 중에는 질소가 더 크죠? 그러면 앞의 항은 1보다 작은 값이고요. 뒤의 항 베릴륨과 붕소 중에는 베릴륨이 더 크죠? 그러면 뒤의 항은 뒤의 B는 1보다 크다. 따라서 뒤의 것이 더 크다. 니은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원자과 전자 유액전화. 유액전화는 원자보다 증가수 증가한다. 15번, 16번 같은 주기죠. 그럼 따라서 원자보다 증가수 증가한다. 여기서 황이 더 크다 해야 되니까 바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뜬금없이 전자배치가 나왔네요. 자, 해볼까요? 자, 전위금속이네, 전부 다. 자, 첫 번째, 21번, 스트롱슘 해가지고, SC. 우선 아르곤까지 18개. 그 다음에 4S2 하면 20개. 3D 하나가 돼야 되죠? 1번 틀렸고요. 2번 역시 틀렸죠? 4S 2개, 3D 하나 돼야 돼요. 역시 틀렸고요. 3번, 크롬 하면 특이전자 배치죠. 4S 하나, 3D 5개. 이게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히 틀렸고. 그 다음에 구리도 역시 4S 하나, 3D 열인 특이전자 배치가 있는 애죠. 역시 틀렸다. 뭐 간단히 답은 3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볼까요? 자, 두 원소 A, B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면서 A는 누군가요? 네온하면 10번에 전자 하나 더 있으니까 아니는 11번 소듐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네온 10개에 6개 전자 더 있다. 그럼 16, 16번이 황이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둘 다 3주기 원자 하면서 A는 금속이고요. B는 황으로서 비금속이죠. B가 금속이 아니죠. 틀렸고요. 원자 사이즈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보다 증가수로 감소한다에 의해서 누가 더 커야 돼요? 소듐이 황보다 더 커야 되죠. 따라서 A는 B보다 작다, 크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금속은 양이온 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음이온 되기 쉽다. 자, 양이온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기가 쉽다는 얘기다. 잃기 쉽다가 되는 거고, 음이온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자 잃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산화고요. 자신은 산화되는 거고, 얻는다는 것은 바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금속은 자신은 산화가 잘 된다. 즉 바꿔 말하면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비금속은 자신은 환원이 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남을 산화시켜서 거기서 전자를 뺏어다가 자기가 전자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환원이 잘 된다. 남을 산화시킨다. 그 남을 산화시키기를 잘한다. 산화력이 크다. 이런 말을 우리가 써요. 알았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B는 환원력 누가 더 크냐면 환원력은 누가 더 커야겠어요? 금속인 A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B는 A보다 크다 해라. A가 B보다 크다 해야 되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B의 1차 이온에즈가 A보다 크다. 자, 현재 같은 쪽이 소듐부터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에 의해서 소듐이고요. 여기가 16번 황이에요. 따라서 B가 더 크다. 바로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 오른쪽으로 증가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황이 더 커야겠죠? 어, B가 더 커야 된다. B보다 A가 더 크다.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번은 마디수에 관련된 질문이네요. 현재 양성자 수로 표시된 걸로 마디수 찾아라고 했어요. 우선은 기호하고 마디수 제대로 했는지 찾으라는 거네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마디 총수를 먼저 찾으면서 방사마디 각마디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n이 2, l은 0이래요. 그럼 ES 오비탈로 n은 2니까 총마디 수는 1개. 그 다음에 L이 0이니까 각마디는 0개여야 되죠. 그러면서 방사마디는 하나 있다. 요것만 맞았네요. 자, 두 번째 3하고 1. 그러면 3P죠? 그러면 마디 총수는 2개. 하면서 우선 요 둘이 합이 3으로 틀렸죠, 바로. 어떻게 돼야 되나요? 3P니까 L이 1이니까 각마디가 하나. 그 다음에 방사마디 하나. 방사마디만 맞았네요. 3번 4와 1 하면 4P. 각마디 하나 있어야 되고 총마디 순 3개죠. 그러면 방사상마디만 맞았네요. 그 다음에 4와 2, 4D 오비탈. 얘는 L 값이 2니까 각마디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총마디 순 3개여야 되니까 방사마디도 1개여야 되죠. 다 틀렸네요. 6F, 6하고 3. 자, 0이 S, 1이 P, 2가 D, 3이 F, 6F 딱 맞았네요. 그 다음에 N이 6이니까 마디수는 총 마디수 몇 개? 5개. 자, 그중 각마디 몇 개야 돼요? L이 3이니까 3개. 총마디수 5개에서 각마디수 빼면 방사마디 2개. 5번이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는 연속된 1차 이오레지. 현재 나와 있는 건 3주기와 4주기래요. 그러면 11번부터 11, 12 해서 18번, 19번, 20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옳은 걸 골라라면서 첫 번째 A는 소듐이죠. 1S2, 2S2, EP6, 3S, 3S1이 돼야 됐죠. 틀렸고요. 니은번 전자 얻을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한 건 누구다? CL이죠. CL. 현재 3중이니까 CL부터. CL부터. 전자 친화도도 역시 경향성이 절대값으로 한다면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여기에서 요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11번 소듐,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그다음에 18번 때 뚝 떨어진다. 그래서 17번인 C에. 그러면 A가 11번이니까 B는 12, 13, 14, 15, 10 잠깐만요. 어이구. 이거 제 아까 처음에 너무 급히 풀었군요. 좀 앞에 요게 빠져 있었네요. 그쵸? 요거 빠져 있었네. 11, 12, A는 13번인 알루미늄, B는 14번인 실리콘, C가 15번인 인, D가 16번인 황, E가 17번인 Cl, F가 18번인 아르곤. 그 다음에 G는 19번인 포타슘, H는 20번인 칼슘이죠. 그렇죠? 처음에 다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급하게 푸냐고 다 못 봤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면 A는 13번이 알루미늄이니까 1S2, 2S2, EP6, 3S2, 3P1 요게 빠졌죠. 이걸 더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CL이 제일 크다 했었죠. CL이 아까 누군가요? 2네요. 2. F가 아니라 2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제일 큰 거 포타슘 되겠죠. 포타슘으로 G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사이즈 CL 황 F. 자, 주기표상에서 F 밑에 CL 있고요. CL 옆에 왼쪽에 황이 있죠. 그러면 사이즈는 우선은 3주기내가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점으로 증가할수록 사이즈가 작아져야 된다에 의해서 제일 큰 건 누구? 황이 제일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CL 제일 작은 건 누구다? F. 이러한 순서가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A부터 D까지 이온도 있고 바닥 그 중성원자 전자 배치하면서 A 플러스 누군가요? 전자 하나 잃어서 8개니까 얘는 9번 F가 플러스 된 거네요. B는 그냥 F네요. 그쵸? 중성원자 9번 F. C는 1s2, 2s2, EP6에 7개 전자 더했으니까 얘는 17번 CL. 그 다음에 D는 첫 번째, 두 번째 껍질 10개 전자, 12개, 18개. 그러면 18개. 근데 마이너스 이가 하니까 18개. 그럼 얘는 누군 거예요? 원래는 16개 전자 갖고 있다가 전자 2개 얻은 거였던 거죠. 그러면 16번 황이 전자 2개 얻어서 마이너스 이가. 이렇게. 자, 그러면 A부터 D까지 누군지 다 찾아냈네요. 그런 다음에 홀전자 제일 많은 거 누구냐 하고 있어요. A 플러스 이냐 하고 있네요. 그러면 볼까요? 4P, 2P 포함해서 2P 포함해서 2P의 전자 4개 하면 홀전자 몇 개? 홀전자 2개. F는 D 오비탈에 2P 오비탈에 5개 전자면서 이렇게 쓰가 홀전자 하나. 그 다음에 3P 하나니까 역시 1개. 그 다음에 S-이거는 전자 꽉 채워서 홀전자 0개겠죠. 그러면 제일 많은 거는 A 플러스 1가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A와 B는 동일원자다. 맞죠? F로서 동일원자. 그 다음에 디귿번 C2O5. C가 누구였죠? Cl. 그러면 Cl2O5 하면서 얘는 비금속 산화물이죠. 금속 산화물은 액성이 뭐다? 염기성. 비금속 산화물은 액성이 산성. 이랬죠? 그럼 염기성이라 산성이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반드시 잘 외워줘야 돼요. 금속 산화물은 염기,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3D. 오비탈의 주양자 수와 방향자 수. 방향자 수. 가군동 양자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L이라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3과 2에서 답은 3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문제. 볼까요? 현재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원자번호 3번부터 9번까지. 그럼 3번은 리튬이고요. 그다음 9번은 F죠. 여기까지. 원자번호 증감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 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는 여기 라를 따라가야 되죠. 이건 기업번 이온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게 돼 있죠. 원자번호 증가수로. 이게 바로 니은번. 나가 니은이네요, 지금. 전자값 치수는 2주기니까 2개로 동일. 이게 바로 전자값 치수 디귿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계수 증가 형태죠. 위에 그림에 없고요. 전자친화도. 전자친화는 한 번 감소, 2번 증가, 한 번 감소, 2번 증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 나와야 되죠. 따라서 이것도 없네요. 여기도 없었고. 자, 그러면서 가는 디귿이고, 나는 니은이고, 다는 기억이다. 답은 3번 됐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장 원자 구조에 관련된 자, 좀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쉬운 답답형부터 시작해서 몇몇 추론 문제까지 해서 이론 수업을 들은 다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자, 숙제죠. 사실상 숙제 문제 풀이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